바다가 갑자기 70m나 높아진다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물덩어리가 모든 해안 도시를 삼키고 인류 문명의 중심지가 하나둘 바닷속으로 사라진다면 말이에요. 이건 단순한 공상과학 소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구 곳곳에 쌓여있는 모든 얼음이 녹아내릴 때 실제로 펼쳐질 현실적인 시나리오죠.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과연 인류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충격적인 미래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지구상의 모든 얼음이 사라질 때 우리 인류가 직면하게 될 현실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이런 미래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일까요? 먼저 지구 전체에 저장된 얼음의 규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행성에는 약 2,600만 입방킬로미터에서 3,100만 입방킬로미터에 달하는 얼음이 존재하죠. 이 숫자가 얼마나 엄청난 규모인지 실감하기 어려우시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모든 얼음을 한 곳에 모아서 1km 두께의 거대한 빙판을 만든다면 그 크기가 북아메리카 대륙 전체보다도 더 클 겁니다. 실제로 식으로 지구상 모든 담수의 약 78%가 바로 이 얼음 속에 갇혀 있어요. 마지막 빙하기 때만 해도 지구 표면의 11% 정도를 빙하가 뒤덮고 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전체 지표면의 약 30% 정도가 얼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들은 산악지대에서 천천히 골짜기를 따라 흘러내리는 고산 빙하와 그린란드나 남극처럼 넓은 대륙을 통째로 덮고 있는 대륙 빙상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현재 지구에서 가장 거대한 빙하는 남극의 램버트 빙하입니다. 폭이 약 105km, 길이가 420km, 두께가 무려 2.6km나 되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압도적인 크기인데 개별 빙하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어요. 바로 그린란드와 남극에 있는 거대한 빙상들입니다. 이 두 지역의 얼음만으로도 전 세계 빙하 얼음의 99% 이상을 차지하니까요. 그린란드 빙상은 면적이 약 170만 평방킬로미터로 한반도의 8배 정도 되고 두께는 평균 2km에 달합니다. 남극 빙상은 더욱 거대해서 면적이 1400만 평방킬로미터나 되고 평균 두께는 2.16km예요. 가장 두꺼운 곳은 무려 4.8km에 달하죠. 이렇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얼음이 지구 곳곳에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얼음들이 녹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2019년에 발표된 유엔 기후변화 정부 간 패널의 해양 및 빙권 보고서를 보면 정말 놀라운 수치들이 나와 있어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그린란드에서는 매년 약 2,900억 톤의 얼음이 사라졌습니다. 다른 소규모 빙하들에서도 연간 2,300억 톤이 녹았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여겨졌던 남극에서도 같은 기간 동안 매년 1,600억 톤의 얼음을 잃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구는 매년 약 6,800억 톤의 얼음을 잃고 있는 셈이죠. 이런 속도로 얼음이 녹으면서 해수면은 연평균 3.7mm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겨우 몇 밀리미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기후변화는 서서히 축적되다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가속화되는 특성이 있어요. 나사의 예측에 따르면 가까운 미래에 해수면이 최소 95cm는 상승할 것이라고 하니까요. 하지만 만약 정말로 모든 얼음이 한꺼번에 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캘리포니아 어바인 대학교의 과학자들이 내놓은 시나리오를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린란드의 모든 얼음이 녹으면 해수면이 7.6m 상승하고 남극의 얼음이 모두 사라지면 무려 60m나 올라갑니다. 나머지 모든 빙하까지 합치면 총 67m의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는 거죠. 이는 20층 아파트 건물 높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해안 도시들이 20층 건물만큼 높은 바닷물 아래로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을요. 이렇게 되면 지구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모든 대륙의 해안 지역이 엄청난 범위로 물에 잠기면서 대륙의 형태 자체가 극적으로 변하죠. 미국의 플로리다주는 아예 지도에서 사라질 겁니다. 마이애미, 올랜도, 템파 같은 도시들이 모두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수십 년간 바다와의 전쟁을 벌여왔던 네덜란드도 결국 이 싸움에서 완전히 패배하게 될 겁니다. 아무리 정교한 방조제와 간척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67m나 높아진 바닷물을 막을 수는 없으니까요. 덴마크와 북유럽의 상당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물속으로 가라앉고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도 영원히 사라질 겁니다. 지금도 매년 조금씩 가라앉고 있는 베네치아가 이런 대홍수를 견뎌낼 수는 없겠죠. 지금은 호수로 분류되는 카스피해가 실제 바다와 연결되어 진짜 바다가 될 수도 있어요. 흑해는 동쪽으로 확장되어 코카서스 지역을 덮으면서 새로운 해협을 만들어내고 크기가 거의 2배로 커질 겁니다. 터키의 이스탄불도 상당 부분이 물에 잠기면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중요한 교통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잃게 될 거예요. 중국도 엄청난 홍수를 경험하면서 해안가의 광대한 땅을 잃게 됩니다. 상하이, 광저우, 선전 같은 중요한 경제 도시들이 모두 바다에 잠길 것이고 창장강 하류 지역의 비옥한 농토도 사라질 거예요. 베트남과 필리핀은 국토의 상당 부분이 바닷물에 잠기면서 심각한 타격을 받겠죠. 특히 베트남의 메콩강 삼각주는 그 나라 전체의 쌀 생산량의 절반을 담당하는 중요한 농업지역인데 이곳이 완전히 바다가 되어버릴 겁니다. 필리핀도 7천여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인데 그중 상당수가 아예 지도에서 사라질 거예요. 남미에서도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브라질의 아마존강 하류 지역에는 거대한 만이 형성되면서 강의 모습이 완전히 바뀝니다. 아마존 우림의 상당 부분이 물에 잠기면서 지구의 허파 역할을 하던 거대한 생태계가 파괴될 거예요. 대륙 남부의 파라나 강과 우루과이 강도 바다로 변하면서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내륙 깊숙한 곳까지 함께 물에 잠길 겁니다. 아르헨티나의 수도가 사라지면서 남미 전체의 경제와 정치에도 큰 변화가 올 거고요. 아프리카는 다른 대륙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땅을 잃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행인 건 아닙니다. 해수면 상승과 함께 오는 기온 상승으로 아프리카 대부분 지역이 생명체가 살 수 없을 정도로 더워지거든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와 카이로도 확장된 지중해에 의해 완전히 침수될 겁니다. 나일강 삼각주 지역은 이집트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 살고 있는 곳인데 이 지역이 바다가 되면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살 곳을 잃게 돼요. 게다가 이집트 전체 농업 생산량의 60% 이상을 담당하는 지역이기도 하니까 식량 문제도 심각해질 거고요. 호주에서는 대부분의 호주인들이 살고 있는 좁은 해안지대가 물에 잠기면서 내륙에 새로운 바다가 형성될 거예요.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같은 주요 도시들이 모두 사라지면서 2,500만 호주인들이 새로운 터전을 찾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남극 대륙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극 대륙이 완전히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미래에서 온 시간 여행자가 새로운 지구 지도를 본다면 호주나 아메리카, 아프리카의 윤곽은 여전히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남극 대륙을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남극 대륙의 모습은 사실 얼음 때문에 만들어진 착시 효과거든요. 모든 얼음을 제거하고 실제 땅만 남긴다면 크고 작은 섬들이 흩어져 있는 거대한 군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서남극과 동남극 사이에는 거대한 해협이 생기고 현재 얼음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의 대륙으로 보이는 지역들이 실제로는 별개의 섬들로 분리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남극 대륙이라는 이름 자체도 바뀌어야 할지 모릅니다. 이런 지형 변화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수십억 톤의 담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면서 바닷물의 염도가 크게 떨어지죠. 현재 바닷물의 염도는 평균 3.5% 정도인데 이것이 2에서 3%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바다에 사는 많은 식물과 동물들이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염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종들은 사라지고 반대로 일부 종들은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생태계 전체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산호초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사라질 겁니다. 산호는 물의 온도와 염도와 염도에 매우 민감한 생물이거든요. 대부분의 바다 물고기들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멸종할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 바다 전체가 완전히 다른 생태계로 바뀌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바닷물의 염도가 떨어지면 해류의 흐름도 바뀐다는 점입니다. 북유럽 지역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멕시코 만류가 약해지거나 아예 멈출 수도 있어요. 물론 지구온난화 때문에 영국이 추위로 고생할 일은 없겠지만 다른 예상치 못한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적도 지역의 따뜻한 바닷물이
극지방으로 이동하지 못하면서 지구 전체의 열순환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지역은 예상보다 훨씬 더 뜨거워지고 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덜 더워질 수도 있겠죠. 해수면이 크게 상승하면 지하수에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염분이 포함된 바닷물이 지하 깊숙이 스며들어가면서 토양의 염도가 높아지죠. 그러면 그 땅에서는 농사를 짓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대부분의 식량 작물들이 염분에 약하거든요. 더 심각한 것은 지하수 오염 문제예요. 현재 전 세계의 인구의 약 3분의 1이 지하수에 의존해서 생활하는데 바닷물이 지하수까지 침투하면 마실 수 있는 물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담수화 시설을 대대적으로 건설해야 할 텐데 그러려면 엄청난 비용과 에너지가 필요하죠. 빙하가 녹으면서 나타나는 또 다른 위험은 바로 독성 물질의 방출입니다. 수십만 년, 심지어 수백만 년 동안 쌓여온 얼음 속에는 화산 폭발이나 각종 재해로 인한 독소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고대 화산재에 포함된 중금속이나 유독 가스들이 얼음과 함께 바다로 흘러들어갈 겁니다. 이런 얼음이 녹으면 모든 독소가 바다와 대기로 한꺼번에 방출되죠. 게다가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고대의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들이 되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2016년 시베리아에서 실제로 7만 5천 년 전 매머드 사체에서 나온 탄저균이 현지인들을 감염시킨 사례가 있었거든요. 인류가 면역을 갖지 못한 병원체들이 대량으로 방출되면 새로운 팬데믹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코로나19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매립된 핵폐기물 저장소나 유해 화학물질들도 문제가 됩니다. 영원히 얼어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북극 지역에 묻어둔 것들이 얼음이 녹으면서 다시 드러날 수 있거든요. 냉전 시대에 소련과 미국이 북극해에 버린 핵잠수함이나 핵폐기물들이 수면 위로 떠오를 수도 있어요. 전체적인 지구 기후도 완전히 바뀔 겁니다. 빙하가 녹는다는 것은 단순히 물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 전체 시스템의 변화를 의미하거든요. 지금까지 얼음이 태양빛을 반사해서 지구를 시원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했는데 그 얼음이 사라지면 어두운 바다나 땅이 더 많은 태양열을 흡수하게 됩니다. 이를 알베도 효과라고 하는데 이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더욱 가속화될 거예요. 더 뜨거워진 지구는 더 많은 얼음을 녹이고 녹은 얼음은 또다시 지구를 더 뜨겁게 만드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미국 국립과학 아카데미 저널에 실린 인간 기후 적응 영역의 미래라는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충격적인 예측이 나와 있습니다. 연평균 기온이 섭씨 30도 이상인 지역이 현재 전체 육지의 0.9%에서 2070년까지는 20%로 확대될 것이라고 해요. 섭씨 30도라는 건 사하라 사막의 평균 기온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문제는 이런 기온 상승이 현재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막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인구 밀도가 높고 출산율이 높은 지역들에서 주로 나타날 거라고 합니다. 남미, 인도, 아프리카, 북호주, 동남아시아의 광범위한 지역이 너무 뜨거워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바뀔 수 있어요. 인도의 겐지스강 유역은 현재 4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 이 지역의 기온이 사람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습고온도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35도를 넘으면 건강한 성인도 그늘에서 쉬면서 물을 마셔도 체온을 조절할 수 없어서 죽게 돼요. 하루가 15에서 25초 정도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이는 피겨스케이터가 팔을 벌리면 회전 속도가 느려지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질량이 회전축에서 멀어질수록 회전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물론 이 정도 변화는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하루가 조금 길어지는 것쯤은 정말 사소한 문제입니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은 인류의 생존 문제거든요.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약 42%가 해발 75m 이하의 해안 지역에 살고 있어요. 해수면이 67m나 상승하면 이 사람들 대부분이 살던 곳을 떠나야 합니다. 이는 약 3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을 잃는다는 뜻이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규모의 이주가 일어나는 거죠.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는 국토의 80% 이상이 물에 잠길 테니까 1억 6천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모두 다른 나라로 이주해야 할 겁니다. 네덜란드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아예 사라질 수도 있어요. 각국 정부들이 홍수를 막기 위해 수천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피할 수 없는 일이 될 겁니다. 그 42%의 사람들이 모두 내륙으로 이주하게 되면 거주 가능한 지역은 엄청나게 과밀해질 거예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은 홍콩의 구룡반도인데 1평방킬로미터당 4만 3천 명이 살고 있어요.
하지만 30억 명이 내륙으로 이주하면 이보다 훨씬 더 극심한 과밀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인구 과잉으로 인한 온갖 문제들이 따라올 거고요. 콜카타나 상하이 같은 거대한 항구 도시들이 물에 잠기면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항구 인프라가 파괴되면 대륙 간 무역이 완전히 중단되죠. 모든 항구를 67m 높은 곳에 다시 지어야 하는데 이런 곳을 찾기도 쉽지 않을 거고요. 현재 전 세계 무역의 90% 이상이 바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모든 항구가 사라지면 글로벌 경제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될 겁니다. 새로운 항구를 건설하고 물류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데만 수십 년이 걸릴 거예요. 어업도 근본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바다의 염도가 변하고 해류가 바뀌면 물고기들의 서식지도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현재 세계 인구의 약 35억 명이 단백질의 20% 이상을 생선에서 얻고 있는데 어업이 붕괴되면 심각한 식량 부족 문제가 생길 거예요. 농업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비옥한 농토 대부분이 물에 잠기고 남은 땅도 염분 때문에 농사짓기 어려워지면 전 세계 식량 공급에 큰 타격이 올 겁니다. 현재 전 세계 쌀 생산량의 40% 이상을 담당하는 아시아의 강하류 삼각주 지역들이 대부분 바다가 될 테니까요. 인도의 겐지스강 삼각주, 중국의 창장강 삼각주, 베트남의 메콩강 삼각주 같은 곳들이 모두 사라지면서 수십억 명의 식량을 책임지던 농업지역이 없어질 겁니다. 남은 땅에서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해야 하는데 기후변화로 농사짓기도 더 어려워지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약간의 긍정적인 면이 있기는 해요. 과학자들은 북극 빙하가 녹으면서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런 작은 이득이 엄청난 손실을 보상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완전한 절망만은 아닐 거예요. 가장 주목받는 것은 새로운 해상 항로의 개통입니다. 2100년까지 북극해 대부분이 얼음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면 북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새로운 항로가 열릴 거예요. 북극해를 통과하는 이 항로는 현재 수에즈 운하를 거치는 항로보다 45% 정도 더 짧습니다. 지금은 여름철에 쇠빙선의 도움을 받아야만 지날 수 있지만 빙하가 모두 녹으면 1년 내내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게 되죠. 로테르담에서 요코하마까지 가는데 수에즈 운하를 거치면 21,000km지만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 13,000km면 됩니다. 또한 새로운 자원 채굴의 기회도 생깁니다. 북극 대륙붕은 세계에서 가장 유망한 탄화수소 매장지 중 하나로 여겨져요. 알래스카도 얼음 아래에 엄청난 양의 천연가스, 석유, 구리, 니켈을 숨기고 있습니다. 현재는 얼음 때문에 접근이 불가능하지만 빙하가 녹으면 개발할 수 있게 되죠. 미국 지질조사소의 추정에 따르면 북극 지역에는 전 세계 미발견 석유의 13%, 천연가스의 30%가 매장되어 있다고 해요. 이런 자원들을 개발할 수 있게 되면 에너지 부족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남극과 그린란드에도 많은 광물 자원이 묻혀 있어서 인류가 다른 곳에서 잃은 자원을 어느 정도 보충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남극에는 철광석, 구리, 금, 백금 등이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고 그린란드에는 히토류 원소들이 풍부하게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혜택들은 결국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게다가 새로운 자원을 개발하려면 또다시 온실가스를 배출해야 하니까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빙하가 모두 녹는 시나리오는 단순히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 증가한다면 언젠가는 정말로 현실이 될 수 있는 일이에요. 물론 모든 얼음이 한꺼번에 녹는 데는 수백 년에서 수천 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인류는 점진적으로 이런 변화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다행히 아직 모든 것이 늦지는 않았습니다. 인류가 생태학적으로 깨끗한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고 실용화한다면 지구 온난화를 멈추고 되돌릴 수 있어요. 태양광, 풍력, 수력, 원자력 같은 청정 에너지의 비중을 늘리고 탄소 포집 기술을 발전시킨다면 말이죠. 개인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육류 소비를 줄이는 것 같은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더 책임감 있게 살면서 탄소 배출을 줄인다면 말이죠.
정부와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친환경 기술에 더 많이 투자하고 국제적으로 협력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해야 해요. 파리 기후협약 같은 국제적 노력들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과학자들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5% 줄이고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해요.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를 만들어갈 시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필요한 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변화하려는 강한 의지와 실천력 뿐이에요. 그래야만 오늘 살펴본 것 같은 암울한 시나리오를 피하고 후손들에게 지금과 같은 아름다운 지구를 물려줄 수 있겠죠. 결국 인류에게는 남극 대륙에서 얼음이 완전히 사라진 모습을 보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행동한다면 우리 후손들이 지금과 같은 아름다운 지구에서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선택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